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현재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주기적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자권 전환 등의 갈등 요소를 지적했는데 반면 미한 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의회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사나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한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면서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국면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올해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약 400% 인상된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고 지난 봄 한국이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국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향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연기됐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작업을 완료하고 싶어 하지만 전자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또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영내 미군 주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의 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의회 내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관련국과 사전에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반드시 의회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법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워싱턴에선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전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월에 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대비 목적이 아닌 연합 대비태세 점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지금이 전면적인 미한 연합훈련 재개의 적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전투 준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현 시점에 북한에 귀중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북한이 국내외 여러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미한 연합훈련의 재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보여주는 통치 방식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시간은 미국과 한국의 편이며 따라서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규모가 축소된 대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지난 2018년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그나마 하향 조정된 훈련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 검증평가에 무게를 두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연합훈련이 재개된다고 해도 전자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연합 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대비태세는 전자권 전환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 전자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는 3단계로 이뤄지는데 미한 양국은 지난해 1단계 초도 운영 능력 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올해 하반기 2단계 운용 능력 검증 평가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각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비이성적 조치가 될 것이고 북한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해구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전략적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주기적으로 한국에 배치돼 김정은에게 적절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우주사령부가 적성국의 방해 전파에 훨씬 견고하게 견딜 수 있고 정확도가 향상된 신형 GPS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우주군 우주미사일 체계센터는 30일 오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차세대 전지구적 위치파악 위성 GPS-3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어 우주를 전장터로 간주하는 새 시대를 맞은 만큼 새로운 역량을 실전 배치하고 우주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을 제작한 록히드 마틴사는 신형 위성은 기존 위성 체계보다 3배의 정확성과 8배의 반위성 전파 경고성을 지녔다며 산악과 숲을지대에서 위치 정보를 받지 못했던 어려움과 적성국의 전파 방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형 GPS 위성 발사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함께 대표적 반위성 역량 국가로 꼽힌다면서 특히 산악시설이 많은 북한 지형 특성상 지하시설을 겨냥하는 유도무기 체계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군사적으로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독일에서 대량 살상 무기 WMD 관련 기술과 물품을 조달하려 했다고 독일 정보기관이 밝혔습니다. 독일의 바덴 비텐베르크와 니더작센주 등 16개 자치주의 정보기관인 헌법보호청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안보 위험을 지목한 2019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일부 위험 국가들이 독일에서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이 관련 산업 선도국으로 첨단 기술 기업이 집적돼 있어 북한 등 국가들에게 중요한 활동 공간이라면서 이들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에서 위장 회사를 통해 물품을 조달한 뒤 중국과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우회 국가를 통과해 목적지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들은 민간과 군사 분야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독일 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의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건 해외 무역법 등 관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대선 전 두 정상의 만남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인버거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거 전 부장관은 30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2020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효성 없는 거래를 할 경우 초당적인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 등 여러 현안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이 어떤 대가를 주면서 북한과 합의하진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승주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어떤 형태의 거래가 되더라도 반드시 제재 완화만큼은 명시적으로 보장받길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